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텍스케어 김수철 대표 사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법인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을 해드릴 거고,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 실전 케이스로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부동산 임대법인을 어떻게 전환하는지 그 일반적인 방법론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건물이 있어요. 이 개인입니다. 개인일 때 이제 이 건물을 있던 법인에다가 현물 출자를 하는 거예요. 현물 출자. 이거는 법인. 근데 현물 출자, 우리 법인한테 출자를 하는 방법은 현금을 출자하는 방법이 있고 현물을 출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개인 부동산이 있었기 때문에 법인에다 현물 출자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법인이 예전부터 있었던 법인이 있을 거고 새로 만드는 법인이 있을 거예요. 보통은 예전부터 있었던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가 한 3분의 1 정도, 그리고 새로 법인을 만들어서 현물 출자하는 것이 대략 보면 한 3분의 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법인이면 현물 출자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현물 출자했을 때 이 개인의 이 지분하고 이 법인의 지분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법인에다 현물 출자하는 경우는 좀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강남의 많은 건물들을 보면 부모님이 5대 5로 갖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새로 만드는 법인도 부모님을 5대 5로 지분을 만들어서 그대로 넘기는 방법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이 현물 출자라는 것은 이 개인 부동산을 이 부모님이 우리 법인에게 양도한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도세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양도세는 이 법인이 이 건물을, 이 부동산을 매각할 때까지 미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도세를 이월해 준다고 표현을 해요. 이제 여기까지가 기초고요. 이거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제 신규 법인을 만드는데 수도권 가밀억제권 안과 수도권 가밀억제권 밖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 가밀억제 구역이라고 뭐 네이버나 구글에 쳐보시면 이렇게 커다란 지도가 나오고 색깔이 막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경기 대부분 지역이 수도권 가밀억제 지역인데요. 남양주 같은 경우는 별내 오른쪽으로, 경기도에서도 수지 아래쪽으로, 인천 같은 경우는 송도 자유경제지역 같은 경우도 가밀억제 권역에서 빼주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수도권 가밀억제 권역에 있는 신규 법인이 5년이 안 됐는데 뭐 개인 부동산이든 어떤 부동산이든 취득을 했을 때 취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대략적으로 한 11% 이상 중과가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4%거든요. 그래서 거의 3배 정도 중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신규 법인을 세울 때는 수도권 가밀억제 권역 밖에 세우게 됩니다. 근데 하나 문제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 있는 100억짜리 건물인데요. 법인은 양평 같은데 법인을 만들었어요. 본점이 이제 양평이죠. 그리고 이 취득세는 뭐 대략 4%면 4억을 양평군에 내게 됩니다. 그러면 강남구청에서는 이 11억을 강남구청에 냈어야 되는데 취득세를 양평군에 4%를 냈기 때문에 취득세 세무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강남구청에서 양평 쪽으로 가서 이 법인이 실제 하는지를 조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취득세 세무조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엄격하고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건 부동산은 비록 강남구에 있지만 모든 이 사무 업무, 임대에 대한 사무 업무는 양평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만약에 증명을 못하면 양평에 있는 법인은 페이퍼 컴퍼니로 판정이 돼서 다시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한회사냐 주식회사냐,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아까 100억짜리라고 했는데 이건 장부가액이에요. 근데 이 건물은 뭐 비교적 최근에 샀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시가라고 하는 국가에서 매겨놓은 어떤 뭐 재산세나 이런 세금을 위해서 매겨놓은 기준시가보다는 큽니다. 이렇게 큰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현물 출자를 하게 되고, 여기서 하나 더 따져본다면 임대료 환산은 한산가액으로, 이게 크다면 이걸로, 그래서 이것 중에 이제 큰 걸로 하게 되는데, 이 법인이 이제 유한회사면 이렇게 그냥 현물 출자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주식회사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회사는 상법에 보시면 자본 충실화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 사실 시가보다는 낮게 보통 평가가 돼요. 그래서 주식회사로 가게 되면 감정을 하게 됩니다. 감정가에. 최근에 산 건물이지만 감정을 하게 되면 이게 뭐 150억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부동산이 지금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실 취득세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가밀억제권이냐 아니냐 바뀌냐 이거는 이제 신규 법인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유한회사냐 주식회사냐. 그러면 가장 취득세가 적게 나올 확률은 유한회사면서 수도권 가밀억제권형 밖에 있는 요 지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강남이나 서울에 있는 그 부동산들의 본점이 수도권 가밀억제권형 밖에 유한회사 형태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스텝으로는 아까 건물, 이 건물이 이제 주식으로 바뀐 거예요. 물론 뭐 유한회사는 이제 주식이라는 말은 안 쓰지만 일단 주식이라는 말을 우리 편하게 쓰기 때문에 주식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주식을 보통 증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뭐 한 6년, 7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유한회사로 만들어서 장부가 내지 기준시가로 가져온 다음에 이 주식도 장부가나 기준시가로 증여를 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감정평가 사업을 활발히 한 이후로는 이 주식을 감정을 해서 감정가액으로 올려서 증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주식을 감정을 해서 감정가액으로 올려서 증여를 해야 되느냐 또는 상속을 해야 되냐는 굉장히 지금도 법적으로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여기서 말하기는 좀 어려운 점들이 많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가 따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존에 있던 법인이 있으면 현물 출자를 한다. 하지만 기존 법인의 부모님들 지분이 이 건물 지분하고 다르다면 이 현물 출자 이전과 이후 지분을 조정을 해야 되고요. 내야 될 취득세를 어차피 취득세는 법인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야 될 취득세를 이 부모님들이 현금으로 출자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이 현물 출자를 받았을 때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법인을 처음부터 만들 때 이 취득세만큼 현금을 이 법인에 넣어둔다면 현물 출자 받고 바로 취득세를 내는데 굉장히 좀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이 주식을 증여하겠다 할 때는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일단 이 주식이 만약에 유한회사라서 저런 장부가액이나 기준시가로 넘어왔다면 이거를 다시 감정을 해야 되는 이런 이슈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법인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개인이었을 때는 할 수 없었던 급여를 책정할 수 있고요. 퇴직금을 책정할 수 있고 그의 여러 가지 기타 비용들을 법인으로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식 가치를 또 떨어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억지로 떨어뜨린다는 게 아니라 이런 비용 처리를 통해서 순자산 자체를 줄일 수 있는.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뭐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부동산 임대법인 기초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